오늘은 특수교육 이야기 네 번째로 특수교육에서 그 미국의 특수교육은 무엇일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특수교육이니까 교육에서 무엇을 학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프로바이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인스트럭션, 일반 아이들도 다 배우는 그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인스트럭션이고,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에는 누가 가르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디에서 가르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who, what, how, where. 이제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when은 시간은 뭐 7시간 아이들이 다 똑같으니까 학교 시간이 미국에서 이제 7시간, 보통 우리가 이제 6시간에서 7시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인데 우리 미국 특수교육법에서 얘기하는 13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죠? 13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특수교사들. 그다음에 일반 교사들. 일반 교사들도 특수교육에 같이 연루가 돼 있죠. 왜냐하면 64%라는 특수 아이들 100명이 있으면 64명이 64%의 아이들은 일반 반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파타임으로 영어나 산수, 수학을 위해서 리소스룸으로 오는 그 파타임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일반 반에서 거의 일반 반 아이들인데 이제 영어나 수학만을 위해서 특수반으로 이제 오는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 그다음에 뭐 부모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related service라 그래서 그 다른 분야의 모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때 말했던 언어 치료사나 무슨 작업 치료사, 그다음 물리 치료사들, 그다음에 이제 그 체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많아요. 그 치료. 이분 뭐 스쿨버스 왜 특수 일반 장애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스쿨버스에는 이제 장애 아이들 그 어세서빌리티 그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드라이버들은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분들은 또 특별하게 더 교육을 받아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신체가 이제 원활하게 일반 아이들 같이 빠릿빠릿하지 않은 아이들도 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 서비스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가르치냐, 그게 이제 인스트럭션이냐 인터벤션이나 이제 그 얘기인데, 결국엔 아카데믹 커리큘럼을 그 마일드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학습 장애 아이들, 그 다음에 마일드한 지적 장애 아이들,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일반 아이들이랑 똑같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똑같아요. 학 과목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English Language Art라는 그 리딩 그룹이죠. 그래서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이해력. 그죠? 읽기, 쓰기, 이해력 이 세 가지가 English Language Art죠. 이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스펠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펠링을 아이들이 그 뭐죠? 받아쓰기를 할 줄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이제 라이딩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문법에 맞게 아이들을 글을 쓰는 거 두 가지잖아요. 문법에 맞게 아이들이 글을 쓰는 거.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그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가 경험한 일,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리튼 랭귀지를 읽는 스킬과,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리튼 랭귀지를 만드는, 그죠? 제너레이트하는 리튼 랭귀지를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그 창조는 아니지만은 그 만들어내는 그게 쓰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책도 쓰고 아이들이 에세이도 쓰고 시도 쓰고 이제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하는 그냥 아카데믹이에요.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아카데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면 우리가 인터벤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론
그 가르치는 거에 아카데미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펑셔널 커리큘럼이라 그래서 뭐예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카데미까지 배울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IQ가 한 40에서 40 이하, 50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큰 도움이 없이 아이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킬을 기르는 거, 혼자서 밥을 주면 혼자서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도 아이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죠?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아이가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그다음에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닦고, 누가 어른이 가서 다시 안 닦아줘도 되게 깨끗하게 닦고, 물 내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변기 뚜껑 닫고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샤워를 할 때도 누가 옆에서 씻겨주지 않아도 아이가 그 순서를 다 기억해서, 우리가 그걸 모로 플래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 모로 플래닝을 아이가 순서가 쫙 있어가지고 샤워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그 순서대로 쫙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이제 하는 게 우리가 펑셔널 커리큘럼,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여러 릴레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같이 교육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 스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일반 아이들은 자기 학년에 맞는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교과서를 내용을 가르치면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도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미국에서 주로 차일드 센터드 에듀케이션, 제가 구조주의에 의해서 차일드 센터드 에듀케이션으로 교육을 많이 선생님들이 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가면 이제 한국처럼 그렇게 디렉트 인스트럭션을 하거든요. 교사들이 직접 자기네가 리드해서 그 내용을,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 아직 글자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스스로가 배우라고 선생님들이 막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핸즈온 액티비티라 그래서 아이들이 뭘 만들어 가면서 실제로 실험을 해가면서 막 이렇게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정작 이제 아이들이 읽기도 잘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막 지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궁금하시면은 한번 보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크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두 줄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에 의해서 Child Centered Educ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한국처럼 직접 가르치는 Direct Instru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크게 따지면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냐,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가 배워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리드해서 하게 선생님들은 옆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만 해주느냐. 이제 그거가 일반 반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고, 특수반 아이들은 디렉트 인스트럭션 중심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스로가, 일단은 이 아이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네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못하는 아이라는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계획해서 그 IEP에 대해서 개별화 그 플랜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업을 직접 하죠. 직접 하고 직접 가르치고, 뭐 인터벤션이고 인스트럭션이지만은 저는 이제 그거를 클리니컬 인스트럭션 아니면 다이그노스틱 인스트럭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하는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일반반, 그 다음에 어때요? 파트타임으로 오는데, 그 다음에 특수반,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교 이렇게 나가는데 역삼각형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역삼각형으로 해서 일반반이 제일 많아요. 64%의 아이들이 하루 그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의 80% 이상을 일반반에서 보내기 때문에 64%의 아이들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룸, 그 다음에 이제 특수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점점 숫자가 작아져요. 그래서 역삼각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인스트럭션인데, 이제 우리가 아카데믹 커리큘럼이 있고 우리가 이제 펑셔널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러면 인터벤션은 뭐냐? 인터벤션은 우리가 세 가지의 인터벤션이 있어요. 미국에서 인터벤션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인터벤션을 뭐 중지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를 하면,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그 용어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긴 한데, 인터빈이라는 게 자꾸 미국에서도 특수교사들도 헷갈려요. 그 인터빈이 그게 무슨 스페셜 에듀케이션이 그게 학습인 줄 알아요.
근데 인터빈이라는 건 스탑이라는 말이거든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부를 하기가.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소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재를 해서 아이들이 그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그거를 인터빈을 해서 아이들이 그 장애물을 넘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학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인터벤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인터벤션이 있어요. 첫 번째 인터벤션은 우리가 프리벤티브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프리벤티브 이러기도 하고 프리벤터티브 이러기도 하는데 프리벤트 한다는 말은 미리 막는다는 말이거든요. 미리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벤터티브 인터벤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장애 증상을 보이고 말이 늦고 이러면 우리가 특수교육을 얼리 차일드후드 특수교육을 이제 프로바이드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미리 교육을 일반 아이들은 만 5살이 돼야 교육을 하지만 이 특수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발달 지체가 있는 아이들은 그 지체되는 부분을 미리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리 아이들을 치료를 하거나 교육을 해서 그 어려움을 약화시켜서 아이들이 만 5살이 됐을 때 일반 반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리벤터티브.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아무 장애가 없이 아이들이 만 5살이 돼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학교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읽기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쓰기도 안 돼. 스펠링도 안 돼. 그러면 뭐 컴프리헨션은 제일 어렵죠. 그걸 왜냐면 문자를 읽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으로 그 문자에 자기가 읽은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능이 살짝 떨어지는데 그게 안 나타났을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그 카그니티브 포텐셜이 있는데 그거를 어린 그 만 5년 동안에 집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거를 디벨롭을 못하면 발달이 안 되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교육에 이제 리튼 랭귀지 문자 언어 교육을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어려움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늦게 학습 장애야 뭐 마일드 그러니까 직접 지적 장애야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1학년이나 킨더가든 1학년 때 이제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무슨 이렇게 디렉션을 줘도 잘 못 따라하고 선생님이 학습을 잘 못 따라하고 이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특수교육을 프리벤티브 인터벤션을 해요. 그래가지고 특수교육을 해서 그전에는 특수교육법 장애아로 판정이 안 되면 일단은 특수교육법에서 정해진 그 뭐죠? 펀드를 가지고 그 예산을 장애 판정을 안 받은 아이들한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2001년도 No Child Left Behind라는 조지 부시가 그 법부터 아마 그게 그 전에 그랬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오래전 조지 부시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느낌이 엊그제 같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벌써 대통령이 뭐 오바마 되고 그다음 트럼프 되고 벌써 세 번째 대통령이 그러고 갔으니까 왜냐면 오바마도 8년 했잖아요. 대통령을. 조지 부시 때 그게 됐으니까 조지 부시가 8년하고 오바마가 8년하고 그랬으니까 세월이 많이 빠르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즈음이에요. 그때 에리스크 아이들. 그러니까 에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 지금 에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에요. 지금 위험 수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특수 교육을 프로바이드 하지 않으면 특수화된 교육, 스페셜라이즈된 교육을 프로바이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장애아가 될 위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특수교육 예산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 치료를 이제 교육을 프로바이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 특수교육 예산, 뭐 그렇게 뭐 선생님들도 다 있는데 무슨 예산. 근데 그 아이들에게 특수교사들은 이미 아이들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무슨 튜러라든가 스페셜라이즈된 그 이제 리타이어한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파타임으로 이제 하이어해서 시간제로 이제 튜러 같은 걸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리딩을 막 어떻게 읽기를 가르치는. 그런 예산을 써서 아이들을 이렇게 미리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프리벤터티브는 어린 아이들에게 미리 학교 취학 전 아이들에게 특수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장애 판정이 안 받게 정식으로 5년, 5살이 됐을 때 아이들이 딱 들어가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미 학교를 시작한 아이들인데 저학년 때 아이들이 도움을 안 받으면, 따로 도움을 안 받으면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학습장애나 마일드한 지적장애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at risk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제일 많이 하는 특수교육, 이게 이제 뭐라 그래요? 그 다이아몬드 쉐입이에요. 그래서 프리벤터티브가 요만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이 리미디얼 특수교육이에요. 리미디얼. 그러면 리미디얼 인터벤션이니까, 리미디얼 그러면 다시 수선하다, 뭐 보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미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뒤처져 이미 아이들이. 이제 이미 실패를 했어, 이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아이들을 복구를 하는 거예요. 복구 작업을 해. 아이들에게 처진 부분을 다시 선생님들이 열심히 집중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일반 반 자기 학년으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 remedial interven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clinical education이고 diagnostic educ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컬 용어를 쓰면은 특수교육에서도 그 용어를 써요. 그래서 클리니컬 에듀케이션, 다이그노스틱 에듀케이션, 그 말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을 하자. 이제 환자는 뭐예요? 아파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제 학교 교육에서 아픈 아이들인 거예요. 처졌어요. 처진 아이들이니까 진단을 이제 왔어. 그래가지고 진단을 했더니 아이들이 아파.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 이미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의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진단을 해서 환자가 아팠으니까 뭐 캔서가 그 암이 걸렸든 아니면 어디가 고장이 났든 뭐가 뭐 염증이 생겼든 이러면 어떻게 의사가 치료를 하죠. 그죠? 예, 투수교사가 가르쳐요. 이렇게 치료하는 거 똑같아요. 리미디얼 에듀케이션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병이 났어요. 아이들이 이미 떨어졌어요. 특수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방이었고 예방의료였는데, 그죠? 프리벤터티브는 예방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이 다 의료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방의료로 해서 안 아프게 미리 막 예방주사도 맞고, 그죠? 미리 막 건강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방을 하는데, 이미 이제 병이 나버렸어. 플루가 걸렸어요. 이미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들이 이제 진단을 해서 약 처방을 해주거나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러죠. 그러고 끝내지 않죠. 그러고 이제 돌려보내죠. 돌려보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이제 하잖아요. 그죠? 또 검사를 해. 다시. 또 검사를 하고,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고, 예후가 안 좋아. 그러면 또 다른 치료를 또 해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빨리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가 또 다시 또 철저하게 검사를 또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치료를 해봐. 딱 특수교육이 그래요. 리미디얼 에듀케이션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특수교사가 이걸 이제 아이가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가르쳐 봐요. 근데 아이가 별로 잘 안 돼요. 프로그레스가 안 나와. 아이가 잘 못 배워. 여전히 똑같대.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고 아이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이제 그러고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가르쳐보고 또 해보고 다른 방법 계속 모니터를 해가면서 아이를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리미디얼 인터벤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미 이제 아이들이 10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에서 특수교육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좀 슬픈 사실은 뭐냐면, 초등학교 요때만 해도 이제 열심히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해보려고 막 이렇게 교육 목표가 막 아카데믹, 에듀케이션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해요. 하는데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5학년, 6학년, 벌써 이제 중학교를 넘어가면 이제 거의 그런 학교에서 일반 아이들이 하는 교육 같은 교육을 거의 이제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이제 제가 14살부터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 16살이 되면 이제 ITP라고 해서 트랜지션 플랜을 짜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IP랑 똑같아요. 개별화 교육 그 프로그램처럼 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른이 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이 아이가 무엇을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아주 심한 아이들은 이제 그룹 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국가에서 하는 그런 데 들어가서 하겠죠. 왜냐하면 성인이 된 아이들은 이제는 국가 책임이지 부모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발달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발달 연령까지만 부모 책임이지 언제든지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홈 같은데 뭐 이런 데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돈을 국가에서 대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살게 하는데 어, 어느 정도 이제 그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여러 기술을 가르쳐서 그게 이제 compensatory intervention이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compensatory 그러면 우리가 compensation 그러면은 샐러리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뭔가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해주는 걸 compensation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장애가 있긴 있지만 장애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people first language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건데 장애는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부분이 장애가 있는 이 부분을 빼놓은 아이가 다른 부분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혹시나 무슨 기술 같은 걸 배워서 나중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다음에 아이가 뭐 거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리저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리저는 뭐야 이제 즐겁게 뭐 여행도 하고 자기의 문화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인터벤션이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예방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미 아이들이 한 곳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치료 불가능이야.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예를 들면은 다리에 병이 났어. 근데 다리를 못 써. 근데 손은 말짱해. 그럼 이 아이가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제 그걸 찾아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잡을 잡아서 뭐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그 잡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혼자서 자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컴펜세토리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제 인터벤션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 교육에 관계된 거,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학과목을 가르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가 아니라요. 이 학습, 이 인스트럭션하고 이 인터벤션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학습을 해도 일반 그 특수교사가 일반 리딩이라든지 읽기라든지 뭐 쓰기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리미디얼 인터벤션인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학년이 되면은 그리고 이미 장애아 진단을 받았으면 그죠?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면은 이제 이게 예방 이제 투수 교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아로 안 되고 그 전에 아이들이 미리 해서 일반 반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 정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장애가 없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학습을 하고 학년을 올라갈 수 있는 아이로 준비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 그 특수교육의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학과목을 배우느냐 아니면 어, 혼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말고요. 혼자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집을 혼자서 아파트를 하나 주면 아이가 혼자서 거기서 이제 성인이 된 아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아니면은 부모랑 같이 살아도 부모가 일일이 목욕시켜주고 뭐 화장실 데리고 가고 먹여주고 이런 걸 안 해도 아이가 혼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클리니컬 메소드나 다이그노스틱 그래서 계속 아이들을 모니터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 다음을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특수교육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조금 이제 내용을 적어놨었는데 제가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특수교육을 우리가 어디에서 시키느냐 그걸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특수교육 이야기 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해볼게요.